안녕하세요. 이제 메모리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본 강에서는 언급 정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해서 살펴본 내용들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교환의 내용에 맞춰서 언급하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첫 번째 강에서 봤었던 얘기죠. 어떤 거냐면요. 램 작업 공간이 있고요. CPU가 일을 해요.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캐시는 여기서는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건 여기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램도 봤고요. CPU도 보셨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실물로 보여드렸었으니까. 자,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돼요? 라고 하는 걸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실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그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나 일반적으로 교수님도 사용하는 예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의 그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페이지 교환에 지금 나눠진 이 페이지 그림을 이해하시면요. 컴퓨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내 컴퓨터 시스템에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CPU를 조작할 때도 예를 들어서 CPU를 꽂는다든가 뺏는다든가 메모리를 넣고 뺄 때 실제 CPU는 넣고 빼고는 잘 안 하죠. 요즘에는. 근데 메모리를 꽂고 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림에 128 곱하기 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시면은요. 128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크기는 8비트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8비트라고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실제로는 8가닥의 선들이 그려져야 해요. 이 8가닥의 선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8개 핀입니다. 현상에서요. 실제 물리적으로 8개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핀들 있잖아요. 메모리 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핀들 리드 라이트 신호 어디서 들어온 거야? 제어 장치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메모리 공간을 선택할 건지를 나타내는 이런 선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서 얘기를 할까 싶어요.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실제 그러면 메모리 칩이거든요. 이 메모리 칩 여러분들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모리 칩에 어떤 핀들은 뭐 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냐면 데이터를 이송시키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의 각 비트로 데이터를 보낸 거잖아요. 얘를요 데이터 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핀이 연결되는 마더보드에 선들이 있을 거고요. 그 선들을 데이터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요. read, write, read 할 거냐, write 하냐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이걸 뭐예요? 제어선, 컨트롤 버스라고 얘기해요. 컨트롤 버스. 여기 칩 select 1, 2, 그다음에 7비트 어드레스 이렇게 한 이것들은 결국은 주소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얘네들 어드레스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요. 여기에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기억장치 까만 메모리를 지금 교수님이 표현을 해서 이 메모리에 담려 있을 이 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핀들은 결국 마더보드나 기타 장비들 데이터 케이블 케이블 같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더보드상의 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들은 결국 버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버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나누는 컨트롤 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주소값 어드레스 버스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MAR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CPU 공부할 때요. MAR에 각각 이
데이터의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들, 이게 결국 뭐겠어요? 예, 어드레스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식으로요. MBR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MBR에 각 MBR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비트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연결된 이 선들 뭐가 될까요? 예, 데이터 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버스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롬 칩에 대한 얘기인데요. 롬 칩은 마찬가지로 8가닥 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칩 셀렉트 1, 2도 결국 어드레스 선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근데요, 롬 칩은 뭐가 없어요? 네, 제어선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롬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전자계산학 일반에서 네, 읽기만 하는 칩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어드레스 값을 주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전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꺼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마칠 건데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공부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죠. CPU가 있어요. CPU의 어느 핀들은 결국은 여기 버스에서 얘기했던 어느 핀들은 어드레스 버스일 거고 어느 핀들은 리드 라이트 제어 버스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핀들은 데이터 버스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볼 때 주의하실 거는요. 이 선은 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128 곱하기 8, 이 8이 공간의 사이즈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8가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그림에서는 얘네들 칩에 연결하기 위한 어드레스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한 선 한 선 다 그려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하나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 11번에서 16번 핀은 이 그림상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CPU는 추가적으로 11, 12, 13, 14, 15, 16이죠. 16개에 해당하는 6개의 선. 다시 얘기해서 6개면 2의 6승 몇이죠? 64죠? 맞아요? 64개의 추가적인 그러니까 어드레스 라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한가요? 그러면 6개의 어드레스 라인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64개의 메모리 공간을 더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교수님이 이해엔승 전산을 얘기하는데 이해엔승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되게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나 이런 거 하실 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시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해하실 때 이거를 만들어내 이 컴퓨터 여기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표거든요. 이 표를 공부하시다 보면 알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어떤 의미로 이게 해석을 하셔도 되냐면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했는데 교수님 제 컴퓨터가 4GB였는데 최근에 16GB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또는 16기가 너무 큰가요? 8GB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가 지금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에. 근데 메모리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CPU에 이렇게 어드레스 버스 라인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그리고요. 실제 추가적으로 CPU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의 마더보드에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어드레스 버스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과 연결되던 어드레스 버스가 추가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면 마더보드에 그려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4기가
컴퓨터에서 8기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능한 컴퓨터이고요. 저는 실제로 했어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시스템은 더 많은 어드레스 버스를 그려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업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마더보드에 많은 선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지는 않지만 더 많은 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다시 생각해보면 4차선 도로하고요, 16차선 도로가 있다고 쳐요. 16차선 도로하고 지금은 차들이 4차선밖에 안 써요. 근데 나중에 차가 늘어나면 더 훨씬 이쪽이 더 수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더 많은 비용을 들였고, 그 다음에 도로가 많이 펼쳐져 있어서 더 복잡할 거예요. 하드웨어의 복잡도는 어떤다 그랬죠?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다시 해서 내 컴퓨터 시스템은 4기가를 지원하고 확장해서 8기가를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면 좀 더 비싸요. 교수님, 나는 얘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제 거는 CPU도 똑같고 메모리 똑같고 4기가로 샀는데요. 확장은 안 된다던데요. 네,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복잡도 낮죠. 그래서 컴퓨터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가셨죠?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공부를 하시면 정말 보탬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메모리와 CPU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대한 주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의문점 있으면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